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등교 개학과 백신 접종을 앞두고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지 않을까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사 수 증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추세가 설 연휴 인구의 대이동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설 연휴 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신규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어서 600명을 넘어섰는데요. 실제로 전날 457명 대비 한 164명 정도가 늘어난 거고 설 연휴 기간에 한 300명대였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가까이 늘었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오히려 설 연휴 기간 동안 300명대를 보였던 것이 진단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나온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어제 크게 확진자가 늘어난 대표적인 이유를 보면 순천향대 서울병원 그리고 충남 아산 보일러 제조 공장 이런 부분들이 크게 어떤 중규모의 집단 감염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사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설 연휴 이동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예. 일부분의 전파가 고향 방문 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으로 확산된 경향성은 있습니다만 그 발생의 주요 원인은 설 연휴 이전에 발생했던 사례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 연휴 이전에 확산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지표 환자가 드러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까지는 설 연휴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다. 일단 만약에 설 연휴 이동의 여파가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며칠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길게는 다음 주까지는 상황을 봐야지만 실제로 설 연휴를 우리가 방역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이거의 어떤 확산의 새로운 변수가 발생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남양주 한 산단 공장에서 한 곳에서만 오늘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규모도 오늘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증가한 확진자 규모를 나타낼 걸로 이렇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의 여파라고 보긴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급증을 한다면 3월 초나 4월쯤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3월 초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 한 3, 4월 정도에 4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설 연휴 여파는 아직까지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만일 설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이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3,400명 규모의 일일 확진자 규모,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 정점을 찍었던 3차 유행의 최고 정점보다는 크게 줄은 거는 맞습니다만 충분히 안정세를 보인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단계에서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향후 1, 2주 후에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변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이런 두 가지 이유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 적어도 3차 유행 정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어떤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변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볼 때 3, 4월 사이에 4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설 연휴에 여파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황 여기다가 변이 바이러스 영향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 거리두기 방안이 오는 28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28일까지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동안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도 그렇고 비수도권도 그렇고 완화됐거든요. 여기에 그동안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던 시설들이 운영 재개가 됐고 더군다나 운영 제한 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신규 확진자 규모를 크게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결정을 했던 보건당국의 입장은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경제적인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요인들에서 그 방역 조치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거 중에 대표적인 게 5인 이상의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부분, 그리고 임시 선별진료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률적인 강제 대신에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방향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방향 부분은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방향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할 수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오는 26일 날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일단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의 효과는 한참 후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자영업자분들의 희생을 한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니까 방향성이 적절하다기보다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실제로 작동을 시키려면 그 자율과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책임 부분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 부분이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잘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지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더군다나 책임의 범위와 정도도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이 개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최근에 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발생했던 형평성 논란이 이 부분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완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묻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성인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을 보류했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논란의 핵심은 임상시험 단계에서 65세 이상의 대상자 비율이 10% 안쪽으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비율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절대 수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600명 이상이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코로나19 백신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개발부터 임상시험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규모를 10,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근데 예. 일반적인 임상 3상 시험의 규모가 수백에서 수천 명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600명 이상이라는 수치만으로 보면 그렇게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하는 그 조건부로 해서 65세 이상도 대상자로 포함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는 26일에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작 시점은 더 당길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는 뭐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것도 그리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접종 시작 시점보다는 접종 속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외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처럼 접종 속도를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접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된 그 백신 물량이 정해진 기간에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언제 끝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신 효능 논란과 물량 확보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 목표로 제시한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일단 확보한 물량 중에 얀센이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가 임상 3상이 다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표면으로 드러난 상황은 아닌데 만일에 심각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하는 그 백신 자체의 신뢰성이나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표면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차치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이 한 7,900만 명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의 계획보다 2분기 공급 물량이 다소 늘어난 수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설 연휴 직후인데다 변이 바이러스 위험까지 커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자발적인 방역 동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